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이제 강의 요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그때도 이제 뭐 콘텐츠 만드는 강의 이런 게 들어오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강의료가 네. 얼마예요? 네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뭐랄까 돈을 밝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못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돈 얘기를 할 때 너무 긴장하고 너무 덜덜 네. 떨고 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의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왜 강의료는 항상 얘기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맥락이 다 있네요. 뭐냐면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요. 내 기분을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 네네네. 라는 타입의 사람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줬으면 좋겠는 타입의 사람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네. 강의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세요. 네.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하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작가님은 돈보다도 다른 의미로 이제 와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료 말씀 안 드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돈보다 다른 의미로. 물론 다른 의미도 있죠. 다른 그러니까. 의미로도 제가 하겠지만 근데 네.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거지 그거를 요청하시는 그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그죠. 밥을 먹고 제가 돈보다 다른 의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 네. 식당 주인이 네. 듣기에 네. 꺼지라 그러지. 경찰 부른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돈이라는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양지로 올라왔긴 네. 한데 어쨌든 여전히 어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들이 특히나 제가 있는 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나 네.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 특히나 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하고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얘기를 못 하니까. 원고료 같은 경우에 네. 10년째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료는 계속 오르는데 원고료는 오르질 않아요. 저는 원고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나 이런 데다 원고를 기고하면 기고하면? 받는 원고료가 제가 10년 전에 네. 그 시세랑 요즘 제가 청탁받는 시세랑 똑같은데 주변에도 물어보면 네. 그 시세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도 원고료 이제 작가님들한테 네.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네. 측정을 해서 제가 있는 데서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네, 네. 요즘도 여전히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원고료가. 네. 그러니까 원고료 A4용지 뭐 2장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강의를 할 때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제가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돈이 아니어도 한다 이런 일들이 물론 있죠. 근데, 그죠. 근데 최소한 제가 어쨌든 먼저 물어는 보죠. 그래서 강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거를 막 쥐어짜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말을 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런 말을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사실 그 강의 하나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안 받으면 생활이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먼저 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먼저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의리해서 말을 못하고 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말 안 하니까 네. 아무도 말 안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는 선배들이 말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런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떤 책정이 적을 때는 그냥 얘기해요. 보통은 좀 둘러서 말하는데 네. 보통은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세보다도 네. 너무 이거는 심각한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강의료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네. 더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아. 채널 컨셉이 그래가지고. 네네네. 신사임당님이 하시면 괜찮아. 이게 마치 박명수 네. 호통치면 아니, 캐릭터구나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저희 직분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네. 말하는 게 되게 약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네. 수화기에서 좀 깜짝 놀라는 느낌? 그런 게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업계에 있었고. 그래서 네.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돈 말고 뭐 주실 건가요?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돈 말고 다른 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네. 그렇죠. 내가 뭐 나를 사랑? 광고를 해줄 수 있게 관심? 해준다든지. 네. 네. 아니요. 청중들의 어떤 애정. 저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돈 다 줘. 나머지 너 중요한 거 너 다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착한 회사인가요? 나쁜 회사인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항상 아르바이트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알바를 하다가 알바비를 떼이면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주세요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막 고등학생 네. 이러니까 조그맣게 돈을 밝혀? 이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이걸 뭐 운동하려고 신문 배달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구나. 네. 월급날인데요. 사장님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쌓인 신뢰인 것처럼 거죠.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꼭 그거를 너가 이상하네? 왜 돈에 이상한 아이네? 네, 왜 네.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너 어린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배가 중요한 거는 선배가 먼저 의식적으로 어쨌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도 네. 그래서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내가 돈을 줄 일이 있을 때도 아 이거는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맞아. 남들한테 줄 때는 돈은 중요하지 않대. 세상에 그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아. 그런 이중성이 저는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소름 돋아 진짜. 진짜 소름 돋아.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 저라도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야,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나는 울지 않고 돈에 대해 말하기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그냥 말하기라는 거잖아요.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 네, 거죠. 담백하게 지금은 덜덜 떨지 않아 돈 얘기를 할 때도.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그 숱한 어떤 알바를 거치고 그 숱한 어떤 체불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전 항상 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선배로서 네. 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협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나는 돈 못 올려줘. 그럼 그 이유를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돈을 월급을 올려달라는 네, 거든 네. 내리자라는 거든 네. 그거는 서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균형을 감 있는 위치에서 그냥 멈춰 있는 절대 불변의 그게 아닌데 그거를 좀 예전에 연봉 협상 해보셨어요? 네. 저는 연봉 협상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는 대로 받으셨나요? 가면은 이렇게 그 책받침 같은 거 네네. 가지고 네. 엑셀표를 네. 프린트한 게 있어요. 그 이렇게 딱 가리고 네. 네. 그 파일 같은 걸로 여기가 이 빈칸이 네. 그 칸만 네. 저만 보여요. 자 보이지? 너 연차 이렇게 돼서 너 이렇게 하니까 연봉 인상 이거야. 고가 이거고 여기 사인해. 그럼 가서 사인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맞아요. 연봉동부를 하셨죠. 예, 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계속 마음에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럴 거면 협상이란 말이 왜 있어? 네.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거 치고 받는 돈이 너무 적지 않은가. 고통의 값이 네. 어떤 나의 어떤 많은 기회 비용을 다 포기하고 네. 어떤 얻어내는 그걸 깨닫게 것들이, 됐죠.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적게 받는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적게 받는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어떤 신사임당님이 만들어낸 어떤 일조하신 것도 있지만 요즘은 확실히 돈에 대해서 많이들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나 음지에만 있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양질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돈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요거는 네. 어떤 얘기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 네네. 네. 아마 되게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직장 생활 한 5년, 6년 차 정도 되고부터는 이제 팀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봉이 되게 높았어요. 네, 네. 꽤 높은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부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어떤 경제적으로 어쨌든 네.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네, 네. 그때 좀 느꼈던 거죠. 저는 예전에 항상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당연히 항상 2개 이상을 항상 해야 했죠. 항상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회사 다니면서 뭔가를 항상 2개씩을 했었는데 네.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내가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케아에 가서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내가 그 조립한 이제 한 5시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5시간을 손도 아프고. 5시간을 써야 돼. 그리고 그거 네. 하고 나면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불리한 환경으로 가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우리가 선배들이 후배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너가 너무 그렇게 돈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시간을 아끼고 너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해. 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후배들에게 많이 했었고 네. 책에 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통사고 났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피곤하다. 네. 저는 항상 피곤합니다. 저는 만성 피로라는 눈이, 단어가 네, 무슨 눈이, 뜻인지 간이 안 좋지. 밀크 시술. 뭐 간은 모르겠는데 네네. 만성 피로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아시죠? 네. 저도 알아요. 이젠 알아요. 네. 근데 30살 피곤함을 잘 모르다가 사고가 네. 난 이후로 제가 피곤함이란 감정을 알게 된 거죠. 음. 몸이 한번 쫙 고장이 나버리니까 네. 피로가 느껴지면서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잠을 좀 덜 자면서 뭔가를 하면 됐어요. 네. 그냥 돈이 부족하면 뭔가 그냥 잠을 그냥 좀 덜 자면 되고 항상 그냥 어떻게든 제가 제 시간을 아껴서 하면 됐는데 네. 체력이 없어지고 나니까 체력이 닳아버리고 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역산을 네. 해봤더니 내가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아침에 7시부터 이제 출근을 할 준비를 하잖아요. 아침에 그죠. 일어나면 항상 저는 7시에 일어나는데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그리고 퇴근을 정시 퇴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집에 오면 이제 8시간이다. 네. 8시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잠을 내가 12시에 잔다고 계산을 하면 12시 이후에는 이제는 자면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네. 가용 가능한 시간 자체가 3-4시간 되는 거죠. 정말 얼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맞아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역산을 그전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우리가 언제나 젊을 때는 되게 젊고 시간이 많고 체력이 많고 이럴 때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시간이 되게 무한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고가 난 이후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쌩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볼까라고 했더니 일단 평일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미라클 모닝이니 요즘 막 그런 말 하기 전부터 그러면 퇴근 후에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따라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내가 정서적으로 맑을 때, 정신이 네. 맑을 때, 가장 체력이 충전돼 있을 때가 네. 언제지라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몇 시간이더라고요. 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네네. 그래서 그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회사에선 남은 거 쓰고 회사에선 남은 에너지로 회사를 하고.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전 회사 대표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순도가 맑은, 그러니까 네. 가장 뭐랄까요, 그 올리브유도 네. 엑스트라 버진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순도 높은 그 시간, 가장 말똥말똥하고 가장 저의 체력이 있는 시간에 가장 저의 어떤 개인의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때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간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을 운용하는 것을 그때부터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말 중에 하루는 무조건 혼자 있고 반나절은 무조건 나 혼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어나자마자로 다 땡기는 네. 그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중요한 것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걸로 다 네네. 땡겨요. 네, 왜냐하면 오후에는 일단 체력이 달아있을 뿐만 아니라 네. 변동사항이 너무 많이 생겨요. 갑자기 회식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에 네. 무슨 일이 터져서 야근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기분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네. 상태에서는 밤에 예를 들면 제가 저의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 우울해지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뭔가 글을 써도 글이 우울해요. 그래서 작가는 항상 자기 기분을 항상 관리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네. 되거든요. 너무 하이돼 있어도 글을 쓰면 안 되고 너무 우울해도 글을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기분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든지 시간과 에너지를 제가 굉장히 운용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0살을 그 사고를 기점으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돈을 벌고 또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외주를 준다라는 관점이 되게 많이 생겼죠.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회사 다닐 때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평일에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라는 규칙 같은 것들을 정했죠. 집에서 저녁을 해 먹으면 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는다. 김밥 같은 걸 사 먹거나 그냥 아무튼 최대한 간단하게 먹는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쓴다. 네. 주말에만 청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일에는 그냥 집에 와서 씻고 무조건 잠만 자는 네. 식으로 최대한 무언가 외주를 주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체력을 아껴서 중요한 것에 쓴다라는 관점을 가졌죠. 맞아. 그게 유한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기간도 유한하고. 근데 그 유한하다는 맞아. 관점을 지금은 저는 알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니체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강해졌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드래곤볼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급이 다르네. 이거 니체에서 보시고 전 드래곤볼에서 보고. 네. 뭐가 중요한가 어디서 봤느냐가 내용이 중요하죠. 네. 카카로트가 니체였구나. 근데 제가 만화책을 보면 네.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런 철학적인 말을 이렇게 만화에서 네. 하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을 꿇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정말 네. 심장을 때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가끔은 어떤 네. 철학책에서도 느끼지만 만화책에서도 네. 아무튼 네. 일단은 교통사고 좀 크게 났었어요. 전치 20주 넘게 나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죽을 뻔했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했죠. 그때 네. 그때는 남자친구였어요. 지금의 네. 남편인데 그때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옆에 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뒤에서 졸음운전을 한 차가 박으면서 이제 차가 폐차가 된 거죠. 큰 차가 뒤에서 그 약을 뭐 감기약을 드시고 운전을 하셨대요. 아무튼 트럭이요? 트럭은 아니었어요. 네.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네. 박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은 다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짜증나게. 뭐 그런 걸 짜증이 나세요? 아이 짜증나. 저희 남편 다치지 않았어요. 저만 다쳤어요. 저만 전치 20주가 나왔거든요. 네. 뭐 안에 다 터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말해라. 책임을 져라. 결혼할래? 죽을래?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지?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요. 네. 그때 그 교통사고로 그때가 30살이었어요. 30살에 이제 정말 죽을 뻔하면서 이제 내년에도 4달 동안 살아있어야지. 병원에 있었죠. 근데 그럴 때 되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는 되게 진부하지만 그냥 뻔한 표현이지만 네.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냥 이것도 정말 진부한 표현인데 그냥 언제든 진짜 죽을 수 있네? 내 삶이? 네, 그냥 그런 네.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 저도 얼마 전에 새벽님 유튜버 중에 투병 하시던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전 그날에 하루 종일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사실 구독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세바시에서 강연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봤어요. 나는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제가 그 돈 얘기하면서 채널이 커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돈을 쫓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됐다. 나도 그냥 막 살고 싶어. 네. 나 그냥 막 PC방 가서 컵라면 먹으면서 10시간씩 게임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일탈에 어떤 수준이 너무 약소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했던 일탈이 그 그래요? 정도입니다. 네. 되게,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엄청 행복해요. 저 그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그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근데 이제 새벽님 그거를 보고 내가 너무 삶을 낭비하고 있다.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PC방 차리시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일을 벌렸죠. 근데 이 유튜브 일을 더 하는 거 말고 벌리셨어요? 네, 다른 유튜브 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네네. 이런 거를 좀 해봐야겠다 네네. 해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네네. 바꿨죠. 예. 근데 그런 일이 나이 먹을수록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저희 뭐 이모도 진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모가 계셨는데 이모도 돌아가시고 그 뭐 그런 유튜버도 있고 친구도 뭐 죽고 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인생을 진짜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주 젊으니까 죽음을 그렇게 실체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관념으로만, 그러니까 언젠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네. 나일 거라고 생각, 내 차례가 오기까지 너무 멀었으니까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연히 저도. 네. 근데 30살에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재수가 없었어도 그냥 죽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 또한 이거를 관점으로 제가 회사에 다니는 어떤 생각도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게 뭐지 이런 생각도 조금 더 하게 되고 네. 결국은 작가가 되는데 그때의 경험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조금 더 스포트를 내서 글을 네. 더 쓰자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회사도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글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네.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정문적 작가님의 책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는 요령에 대한 책이네요. 네. 사는 요령. 네. 선배가 맞아요. 얘기해주는. 맞아요. 어. 정확히 요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어른이나 선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닮고 싶다 이런 어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책에는 닮고 싶은 어른이 그쵸,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내요. 처음부터 되게 일머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이는 참 일머리가 있다. 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자꾸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 격차들이 어디서 오나를 봤더니 일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키워진 것이든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 뭐 선배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근데 저는 그것이 저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요령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요령은 누가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주변에 없다면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배알이 너무 꼴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책으로 항상 찾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전까지. 우리 남편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세계를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주변에 사람 책이 많으니까 전화하면 되는 사람이었고 네. 저는 주변에 사람 책이 없어서 그냥 책을 봐야 되는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람 책을 주고 싶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고군분투했던 요령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네네. 덜 힘들이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네. 곳으로 가자. 이거 약간 숨겨진 단어가 있네요. 더 좋은 곳으로 빨리 가자. 멋지게 가자. 네, 멋지게 가자. 잘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문정 작가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연애 네. 본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